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의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만큼 간단하게 리뷰 시간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LG화학의 사업 영역은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의 각각 매출 비중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9.3%, 석유화학이 40%, 첨단 소재가 6.66%, 생명과학이 1.6%입니다. 근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2020년도에 자회사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건 석유화학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런 ABS 사업부와 CNT 사업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BS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26.66 빌리언 달러에서 42.20 빌리언 달러로 7.96%가 성장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ABS가 뭐냐라고 하면은 플라스틱인데 내열성이나 내충격성이 강한 플라스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BS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LG화학이 연간 200만 톤을 생성하면서 글로벌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96%가 성장하는 만큼 LG화학의 ABS 산업 분야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에 변수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변수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오일,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온실가스입니다. 일단 결국에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건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나프타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일의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완화되는 뭐 이런 것들의 변수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점은 LG화학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중국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ABS도 마찬가지예요. ABS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자급자족할수록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시장파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ABS뿐만 아니라 모든 석유화학 제품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제일 키포인트일 거예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죠. ABS를 만들 때 온실가스 양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2020년도에 고점을 찍어버린다. 상한가를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문제점에서 제일 문제됐던 건 결국에 LG화학은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회사였다라는 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이오 원료를 적용하자. 그래서 바이오 원료가 들어간 ABS를 만들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자체적인 평가로는 우리가 바이오 원료 ABS를 만들었더니 온실가스가 거의 100% 정도 줄어들더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진짜라면 ABS 시장이 성장한 만큼 온실가스에 대한 태클이 들어올 때 LG화학의 바이오 원료가 적용된 ABS가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CNT 시장에서는 탄소 나노 튜브죠. 4.83 빌리언 달러에서 12.06 빌리언 달러로 34.78% 증가한다. 이런 CNT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의 정기적 특성으로 인해서 뭐 이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뭐 연료 전지, 배터리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있으니 LG화학이 이런 CNT 세 공장 1200톤 가동과 동시에 CNT 4공장을 착공할 거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리고 일단 지금도 국내 압도적인 1위 2,900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왜 더 증설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곳에서 라이벌은 또 중국입니다. 중국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제품,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이 CNT의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청도 유기화학공업이죠. 이런 CNT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므로 인해서 LG화학이 이런 시장의 파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하나 더 증설을 하는 거고, 이게 총 6,100톤으로 확대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죠. 뭐 1분기지만 LG화학 의약품 영업이익 반토막 R&D 비용 증가, 영업이익이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320억 원에서 50% 감소, 매출액은 2,8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다. 하지만 R&D 비용 증가와 자회사 아베오 적자 실정이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1.6%였는데 가뜩이나 파이가 작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일까지 있으니 LG화학의 바이오는 가망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이오에서 너무 안 좋은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LG화학의 비만 치료제인데 이 비만 치료제는 보통 이제 포만감에 관여한 단백질의 MC4R에서 유전성 비만 치료제인 LR19021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타겟하는 치료제는 미국의 슈퍼 리듬 파워슈티컬즈가 유일했었는데 여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경구용이 아니라 먹는 형태에서 소화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에 상용화가 목표다라는 거죠. 지금이 뭐 23년도고 30년도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LG화학이 바이오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뭐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LG화학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쭉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점인 42만 5천 원을 찍고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하락 브레이킹 걸린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도 이런 저점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LG전자가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일단 생각하기 전에 추세선은 60이니까 60평선이 지금 돌아갔나 안 돌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60평선의 기울기가 완전하게 돌아가진 않았으니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하락 브레이킹이 걸린 만큼 여기서 하나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두 개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세 개의 바닥을 만들어줬네. 근데 현재 지금 한 5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멈췄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보나치를 그리진 않습니다. 차트를 볼 때.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숫자고 정말 이제 피보나치를 볼 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하고 있는 숫자에서 의미 있는 매물대가 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0.618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0.618 부분인데 이런 보니까 50만 원대가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던 가격대 중 하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왔던 분들 혹은 밑에서 익절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의 심리가 적용돼서 이제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려야 되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48만 원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48만 원 라인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샀던 가격대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가의 흐름이 할 때 아까 전 하락 브레이킹 멈추고 하나의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저점을 밑으로 침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침범하더라도 어떤 꼬리가 말리는 이런 캔들이나 아니면은 떨어졌어도 다시 이것들을 먹어주는 캔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밑으로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지지가 걸려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2차적으로는 이제 45만 원대 라인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반등의 의지가 있고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올라오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53만 53만 원, 52만 원 부근에서 이제 53만 원 부근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도. 그리고 본전을 찾으려는 심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LG화학에서 중요한 건 얘가 하락이 멈춘 만큼 바닥을 계속 올려주면서 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빠져도 이 접전 라인들을 지켜줄 거냐 이 두 부분을 계속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면 리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드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